역시나 이번 회차들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떡밥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라면 낚시터 관리자의 정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문에 낚시터 아저씨의 정체에 대해, 그리고 왜 어린 사원과 함께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모두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역시나 원작 내용을 말씀드려야 하니 원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시청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전 영상들을 통해 계속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드라마가 원작의 설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지금의 사원이 진짜 백사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의 사원은 이번에 등장한 낚시터 관리자가 키우던 아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아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숨겨진 과거 이야기들과 함께 8화를 통해 등장한 과거의 장면들에 대한 설명까지 천천히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짜 사원이 없어지고 지금의 사원이 왜 가짜 사원이 되었는지 짧게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이미 다 시청하셨듯 진짜 백사원은 다른 아이들과 달리 태어날 때부터 조금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드라마에 흔히 등장하는 사이코패스 악역들과 같이 동물들을 이유 없이 죽여대고 이후에는 주변의 사람들까지 공격하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그런 사원을 손자로서 또 아들로서 인정하기 싫었던 가족들이었겠죠. 특히 자신의 앞날에 큰 장애물이 될 거라 생각한 할아버지 백장호가 언젠가는 선주 백사원을 갈아치워야겠다는 계획을 가져버리게 되는데요. 곧 사라질 진짜 사원을 대신해 자신의 손주로서 어울리는 아이를 낚시터에 두고 줄곧 그 가짜 사원이 커가는 걸 지켜보게 됩니다. 이후 계획하고 있던 만행을 저질러야겠다 결심한 백장호의 이후 장면이 8화를 통해 볼 수 있었던 배 밖에서 물속에 있는 사원을 나오지 못하게 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자세히 등장하지 않았지만 함께 배를 타고 나간 사원을 물속으로 밀어버린 사람도 백장호였고 8화에서 보셨듯 그 모든 상황을 가짜 사원이 지켜보게 되는데요.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백장호에게 보내는 관리자의 모습을 보며 모두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그 아이는 지금의 가짜 사원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가짜 사원의 진짜 부모에 대한 엄청난 비밀도 숨어 있으니 그 부분도 예상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상황들을 지켜보시면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알고 방영된 장면들을 다시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먼저 낚시꾼 아저씨가 운영하고 있는 매점의 이름이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었는데요. 주안낚시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사실 이 부분은 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확실하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아마도 사원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름이 주안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떡밥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작에서도 이름이 주안이었는지 아니면 원래 이름도 사원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인데 만약 어릴 적 이름이 아니라면 그저 주안동이라는 곳에 있는 낚시 매점이라는 것일 텐데 그렇다기엔 콕 집어 인서트 장면으로 보여주는 게 이상해 보이기도 해서 아마 원래 이름이었다는 설정이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매점을 찾아온 누군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불을 지른 놈이 바로 그 놈이겠죠. 원작에서는 진짜 사원이 죽을 뻔했지만 사실 살아남았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드라마도 원작을 따라간다면 바로 그 놈이 진짜 사원일 것 같습니다. 진짜 사원에게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할아버지도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하고도 자신을 구하지 않았던 아이와 낚시꾼 모두 죽여야 할 대상이었을 텐데요. 아마도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장면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도 이후 반전이 있지만 길어지니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진 예고를 통해 다행히도 살아남은 사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해당 사건으로 낚시꾼 아저씨는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싶고 모든 비밀을 밝힐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 아저씨가 사망한 이후 조금 답답한 전개로 이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이후 아저씨와 함께하는 사원의 과거 모습들이 줄지어 등장했죠.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난 뒤 백사원이 되기 위해 낚시터를 떠나는 사원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해당 장면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장호의 마지막 계획의 한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원의 부모 설정에는 반전이 있고 때문에 낚시꾼의 친아들은 아닌 사원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떠나는 사원의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며 슬퍼하는 또 그런 아저씨의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사원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보니 정말 진짜 가족과 같은 정을 나눈 관계였을 것 같은데 이어질 9화를 통해 사원의 과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과거 모습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사원을 죽이려는 백장호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사원을 물속으로 계속해서 집어넣으면서 미소 짓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 어떤 잔인한 장면보다 배로 잔인했던 행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랜 시간 손주가 죽는 순간만을
꿈꿔왔던 백장호였을 거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기보다는 가장 행복한 순간을 즐기고 있었던 백장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옆 동네 열혈사제 이전 시즌에서는 세상 가장 착한 신부님으로 등장해 많은 시청자분들께 사랑을 받았던 배우님이셨는데, 거기서의 인자한 미소가 여기서는 잔인한 미소가 되니 개인적으로 괜히 소름이 돋기도 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불타는 매점 안에 갇힌 상태로 정신을 잃은 아저씨와 사원의 장면이었는데요. 앞서 다뤘듯 사원은 살아남고 아저씨는 사망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겠죠. 아저씨도 살아남게 되면 사실 집안의 모든 비밀이 세상에 다 알려지기 때문에 이후 갈등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도 사망하는 결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기도 하고 이어진 예고를 통해 비밀이 다 들통난 사원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서 사원과 함께 구출된 아저씨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유력한 쪽이라면 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백장호와 낚시꾼 그리고 사원의 과거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원하던 상황을 그대로 만들어내며 가족들이 안심하게 되었던 순간에도 단 한 명, 사원의 엄마 심규진만은 그러하지 못했죠. 이 부분 역시 이번 8화를 통해 규진만은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가짜 사원을 미워해 범인놈과 저지르고 있는 만행들이 오히려 가족들의 속을 뒤집어 놓고 사원의 상황을 이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범인놈과 함께 사원을 건들지 않았더라면 이후 범인이 잡힌다 해도 집안과 연관되지 않을 테니 별일 없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집안의 몰락을 위해 규진만은 달랐다는 설정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며 전 국민이 보게 될 방송에 사원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기도 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들을 지키겠다 말한 것이 끔찍한 진짜 백사원에게 한 말이었다는 것을 다 알게 될 텐데, 곧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해당 장면이 밈처럼 떠돌며 집안을 박살내지 않을까, 때문에 드라마 결말에 영향을 끼칠 아주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는 달리 혼자만 사원을 그리워하고 있는 설정이라 이전 회차에서도 볼 수 있었듯 백장호를 굉장히 증오했던 심규진이었는데요. 자신의 아들을 직접 죽인 사람이 바로 사원의 할아버지인 그 사람이니 엄마로서 시아버지인 그를 죽이고 싶어 했을 규진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때문에 백장호의 죽음에 관련된 비밀도 숨어 있지 않을까, 백장호와 심규진의 숨겨진 과거 상황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원작에서 등장한 부분인지 그냥 떠오르는 예상인지 헷갈리는데요. 앞의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증오했던 백장호와 마주하는 과거 심규진의 상황이 등장하긴 할 것 같아 보입니다. 다음 이어질 9화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과연 이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